자, 오늘은 어떤 완타치를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아마 우리 태성 선생님, 네. 태성 강사님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 상황별 질문 이런 거를 좀 한번 보셨을 네. 겁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아주 곤란하게 하셨었죠. 네. 하셨었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우리 취준생분들이 항상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예. 이렇게 그 스크립트와 면접 질문과 답변 리스트 미리 준비하는 이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또 이렇게 답변해야지 하는 거기에 아주 자주 올라가서 어떤 취준생들이든 대부분 이런 준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질문 유형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상황별 질문에 이어서 그 조금 더 응용편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우리 취준생들이 자주 준비하는 그런 빈출 질문 네. 중에 이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되는 뭐 이렇게 답변해도 꼬리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저렇게 답변하면 또 저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런 딜레마형 질문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 유형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희 부디 저희에게 묻지는 말아주셨으면 바람을 제발요. 네. 어쨌든 뭐 왠지 좀 불길한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기운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오늘 딜레마형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질문 유형이 우선 궁금해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취준생분들이 뭐 은행권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고 항상 그 실제로 면접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뭐 몇 개만 한번 추려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뭐 하나하나 화면에 짚어보죠. 예. 같이 이제 나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에 주말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랜만에 올라온다. 네. 근데 회사에서는 야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부모님을 만난다. 그 부모님을 쪽을 선택을 하면 회사에 좀 소홀한 직원이 될 거고 회사를 선택을 하면 또 이제 뭐 너무 부모님의 소홀한 직원이 될 수 있고 너무 일만 아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답변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답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케이스죠. 예. 그런 케이스처럼 실제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옆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규정에 살짝 위반되는 이런 일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을 질문이 때, 있었는데 있었어요. 보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냥 눈 감아줄 것이냐, 네. 아니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뭐 상부로 보고를 할 것인가, 그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뭐 이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네. 뭐 그런 케이스들의 질문 유형이고 은행의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은행 만약에 이제 그 네 번째 정도에 보면 예. 일반 고객이 이제 번호표 뽑고 이제 은행에서 줄을 서 대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뒤에서 자주 오시는 우리 VIP 고객님 한 분이 나 지금 급하다고 막 빨리 처리해 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구에 앉아 있는 은행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그때 계속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VIP 고객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유형을 면접장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들이 이제 딜레마형 질문 유형 중에 대표적인 사례, 그런 유형들이죠. 이거는 진짜 힘들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VIP란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유치하는 고객일 텐데 뭐 인성이 좋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갑질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 VIP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룰대로 하자니 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하자니 또 거기에 컴플레인이 겁나고 굉장히 곤란하겠어요. 실전에서는 이런 케이스도 실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냥 꾸준하게 그냥 정도대로 그냥 번호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다 보면 VIP 그냥 이제 자산이라든가 뭐 우리 VIP 고객이 뒤에 있는 책임자나 지점장님한테 저 앞에 근무하는 저 홍길동, 저 유수환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너무 저한테 소홀해요.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지점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또 한 방 먹고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나는 나대로 룰대로 한 것뿐인데 이때 난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현실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아유, 어쨌든 이런 굉장히 딜레마성의 질문이라는 거 제가 뭐 말씀 좀 끌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 직원의 뭐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규정 위반 업무 처리 같은 경우도 눈 감아준다고 답변하면 뭐 공적인 규정을 좀 위배한 사람이 될 것이고 신고를 한다 그러면 팀원에 대한 또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다.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식인 건데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우리 취준생들이 이렇게 답변 스크립트,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스크립트를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걸 보면 네. 살짝 어떻게 준비를 좀 하는 성향이 강하냐면 어떤 이 둘 중에 하나를 조금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금 답을 딱 전에 정해서 둘 중에 그 하나로. 중에 저는 신고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저는 뭐 일단 팀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눈 감아 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한쪽을 선택하는 유형이 좀 강한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선택하는 유형이 과연 옳으냐 뭐 이거는 면접관의 또 성향에 따라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우리 그 취준생분들이 답변을 작성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걸 보면 어느 한쪽을 좀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준비하는 틀을 제가 이제 많이 보면서 예. 요거는 또 이렇게 한번 고쳐보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코칭을 해주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음. 선택을 저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근데 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 핵심이 이제 그건데요. 그건데 실제로 제가 우리 취준생분들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이지 않겠습니까? 예. 20대 중후반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지금 우리 홍길동 취준생님, 그러니까 홍길동님은 지금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취준생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답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20대 중후반이 된 이 상황에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른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95%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거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두 분 다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실제로 95% 이상이. 근데 한 5% 이하는 아직도 저는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그 우리 취준생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취준생들이 95% 이상은 지금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선택을 하지 않고 두 분 다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어린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 우리 취준생들이 어른이 되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가치관 또는 내공 이런 게 이제 좀 쌓였다는 거죠. 이렇게 쌓였다는 이 점이 아까 딜레마형 질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에서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 압박 의식 네. 이로부터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선택하지 않고도 내가 내공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전에 왜 성격 장단점 알려주실 그렇죠. 때 언어적 내공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찰떡 같은 질문에 개떡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개떡 같은 질문에 찰떡같이 말한다는 것도 있는 것처럼 네. 어쨌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예. 어떻게 하면 가장 답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되는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내공 아까 어린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선택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인데요. 그렇죠. 제가 이걸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우리 두 분 MC님한테 또 질문 시간, 곤란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마이크를 이렇게 유선 마이크를 차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집에서 개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 오늘 좀 집에 이거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가지고 가는 거를 옆에 있는 MC분이 보셨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냥 민망하죠. 예. 냅둔다, 그냥 내버려 둔다, 아니면 선배 그거 왜 가져가요?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정론적인 이론적인 내가 가지고 간 거예요? 선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가지고 간 거지. 그러니까 그 개인 방송을 위해 가지고 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선배가 가져갔다 가정하에 아니면 하는 후배도 거죠,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집에서 본인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어서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있을 회사 수도 거를 가져.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없겠지만 예. 실전에서는 봐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내일 가지고 오겠지. 근데 내일 보니까 내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영원히 가져간 거예요. 일주일이 있어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 무슨 유선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네. 좀 케이스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고가다. 고가고 이게 없어지면 좀 일이 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는 아마 인지를 다 하겠죠. 네. 좀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러다 이제 뭔가 이게 없어지고 나서 일이 생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좀 뭐 먹는 거라든가 간식 같은 건데 본인 게 아닌데 가져갔다. 예. 뭐 그런 거야 뭐 배가 고픈가 보지 하고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네. 선영 MC님도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냥 우선은 봤는데 그게 만약 문제가 되거나 하면 저도 말한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넣어놓고 있기는 또 네. 그것도 좀 찝찝한 일이 알게 있죠. 되면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예, 어떻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지금 방금 우리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게 정답은 뭐냐면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실에서는 이게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그 규정을 위배했던 게 어떤 사안이냐, 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내가 또 보고를 해야 된다면 그 보고를 해야 될 상대방은 누구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 또 이 그 규정을 위반했던 이 당사자는 나하고 또 어떤 관계냐, 뭐 또 그날 아침에 심지어는 그날 아침에 내 컨디션이 어땠냐라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정말 고려적인 해야 할 요소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예, 그게 현실인데 우리 면접에서는 우리 면접관들이 취준생들에게 그냥 딱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버리고 모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 A 상황, B 상황 둘 중에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덜 현실적이다. 또 좀 이론적인 어떤 상황을 주고 선택을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현실에서의 정답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에 들어가서 또 은행에 들어가서 또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목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은데 현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네. 이게 어쩌면 살아가는 어떤 사회인들의 어떤 현상적인 상황 대처 능력이고 문제 해결 능력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론에서는 면접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그렇죠. 취준생들이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쪽을 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봉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이분법적으로 뭘 택할 거냐 A냐 B냐 했는데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도 없는 부분인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뭐 여러 고려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걸 얘기하면 또 그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예. 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유쌤의 말을 들어보면 어쨌든 그 뭐 하나를 꼭 선택하려 했다고 해서 선택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 안에서 좀 내공인 답변을 좀 더 만들어 보기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에 좀 열을 올려야 된다. 뭐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우리 실제로 취준생들이 면접에 임하러 갔을 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예. 내가 또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선택을 하기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 그 사이에 고민을 좀 넣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유형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유형들이 살짝 업그레이드된 답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옆에 다른 직원들과 한번 상의를 먼저 해보겠다. 다른 직원들과 상의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식의 유형으로 답변을 하거나라고 하는 이런 유형을 보면 그래도 살짝 업그레이드는 됐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택은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더 내공을 좀 더 쌓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내공을 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면접 답변을 고민을 할 때 그런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15년, 20년 차이가 나는 그 면접관들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면접 답변 태도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면접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인과 뭐 상사나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얘 좀 판단력이 없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관이 그렇죠. 없다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평가가 처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뭐 직장 동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네. 또 저렇게 답변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고 또 더 중간을 선택하자니 내가 판단력이 없어 보이고 네. 하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해도
어떤 지원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쪽을 선택해도 내가 다시 추가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면접 질문을 면접관들은 자주 합니다. 예. 자주 하는데 물론 이런 질문을 그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딱 한쪽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요. 어떤 센스를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순간적인 순발력, 대한. 그 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네. 면접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 대응을 했을 때, 네. 이걸 맞이했을 때 이 상황을 지원자는 어떻게 빠져나갈 위기 수 대응 있는가,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네. 순간적인 순발력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지원자를 판단하는 거지. 지원자가 규정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거는 O, 뭐 직장 동료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거는 X 이렇게 판단하는 면접관들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순발력 이런 건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직장 동료가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다. 위반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이런 상황을 한번 해보죠.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만약에 입사 초기에 목도를 한다면 그 우리 옆에 직장 동료가 규정에 위반되는 그 어떤 상황을 벌였을 때 그거를 내가 직장 초기 그러니까 신입 때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면 저는 주변인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주변인들의 뜻에 따라갈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한 5년 차 이상 좀 이제 우리 회사에 적응을 하고 무슨 어떤 판단력이 섰을 때 판단력이 섰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상황을 목도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일단 규정 쪽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이 면접 답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네. 이 답변은 혹시 두 분께서 듣기에 좀 거북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상당히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저도 않습니까? 네, 괜찮은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입사한 후에 뭐 그러니까 문제 가정에 입사한 직후란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 뭐 그냥 동료의 잘못된 부분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1년 차일 수도 있고 3년 차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가정 설정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좀 현명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요게 제가 그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지난번에 성격의 장단점 때도 이야기를 했던 그 지난번 성격 장단점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른 사람 장점을 이야기를 하든 단점을 이야기하든 내 주위 또래에 비해서 저는 좀 이런 편입니다. 제 단점이 만약에 뭐 성격이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 제 주위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위 친구들을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해보라. 네. 그러면 훨씬 더 내공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팁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런 질문, 딜레마형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할 수 있다면 면접관들은 저 친구는 조금 내공이 있어 보이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예를 한 가지만 제가 더 들어볼게요. 네. 제가 우리 그 초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 우리 우리 MC 두 분께서 면접관이시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뭐 1번 지원자부터 6번 지원자까지 너는 1번 지원자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저는 엄마요. 네. 2번 학생은 저는 아빠요. 이렇게 또 뭐 베베 꼬는 애 있을 거예요. 에이, 난 몰라. 뭐 이런 애 있을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6번 지원자가 6번 어린이가 6번 학생이 저는 두 분 다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답변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네. 그 학생이 있다면 우리 두 분 면접관님께서는 당연히 6번 우리 그 꼬마한테 더 관심이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을 하겠죠. 네. 그래도 0.1%더 좋은 그럴 수도 사람이 있죠. 있다면 직군계. 누구야? 라고 집요해지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처음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떤 답변을 선택을 하려고 했고 근데 6번 지원자는 선택을 하지 않고 두 분 다 좋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꼬마가 있었다면 네.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네. 쟤는 왜 1번부터 5번까지와 다른 답변을 할까? 라고 하는 이 관심이 면접관으로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1번부터 5번까지의 우리 꼬마 학생들과 6번 학생과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요 차이점인데 요런 차이점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가지고 있어야 면접관들한테 관심을 받고
틀리다, 다른 맞아요. 지원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이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면접을 위한 질문을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답변도 예상을 하겠지만 꼭 마치 어떤 그 성격 테스트 이런 것처럼 답이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둘 중에 답을 해버리는 건 또 덫에 걸리는 걸 수도 있고 그걸 좀 상황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우문 현답식으로 답을 한다면 훨씬 더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네. 추가적인 질문 유도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아까 예시 중에 그거 있었죠. 은행의 경우에 일반 고객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인 상황에서 VIP 고객이 지금 급하다면서 네. 먼저 업무 처리해달라고 예. 객장에서 계속 신호를 보낸다. 예.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이제 예. 그 실제로 뭐 여기서 룰대로 하면 번호표대로 기다리시라고 한다면은 예. 융통성 없다고 또 그렇죠. 그냥 또 혼날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예.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 그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김성재 MC님께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네.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우문현답. 네. 용어를 쓰는데요. 이 면접관들이 이 질문을 만들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질문을 만들어서 이 질문을 해봐야지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내가 이런 우문을 하지? 내가 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문을 해야 되지? 이거는 무조건 우문입니다. 입장을 바꿨을 때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건데 왜 학생들한테 그냥 그걸 아주 단순화 시켜놓고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문이라고 어른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것처럼 면접관들이 왜 이런 우문을 학생들한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뭘 바라냐면 우리 취준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내공 있는 답변, 그치, 내공 현답을. 있는 고민 맞아요. 이거를 바라면서 한다는 것이 이 우문이라는 거 면접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도로 은행권 은행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 고객분들이 대기를 하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예. 줄 서 있는데 저 뒤에서 VIP 고객님 한 분이 이렇게 막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내 거 좀 처리해 달라고. 아, 김대리 빨리 내 거 하고 뒤에서 눈치를 주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보죠. 제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어떤 지점 상황이라든가 그게 월말이냐 뭐 월초냐 바쁜 요일이냐 뭐 점심시간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 실제로는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바로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뒤에 저쪽 앞에 그 객장에 있는 VIP 고객님을 좀 응대해 달라고 팀장님한테 좀 요청을 할 것 같다. 제가 직접 판단을 하지 않고 팀장님한테 좀 요청을 할 것 같다. 제 상황선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 너 떠넘기는 거네요, 팀장한테. 예,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렇네요. 예. 요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을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 지원자를. 맞아요. 저 친구가 은행에 대해서 조금 아는구만. 은행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아는구만. 예. 다른 지원자하고 조금 다르구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뱅슨께서 말씀하신 언어적 내공이 팍팍 느껴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A예요, B예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문인지 알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정을 좀 더 할 수 있을지 그 상황적인 센스를 좀 요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끝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 말씀하셨던 언어적 내공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좀 연습을 해야 될지 팁을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상황이 뭐냐면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는 정답이 없고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공 있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제가 어른들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 어른들과 좀 많은 대화를 하고 특히 TV 같은 프로그램에 정치도 좋고 시사도 좋으니까 정답이 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보면서 네. 스스로 인문학적 고민을 교육 좀 같은 해보라 거죠. 라고 네, 하는 고민. 이런 훈련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